해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한 거에 이제 값을 요까지 했답니까? 그죠? 개수가 이제 요거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게, 이제 개수라는 것 자체는 이제 이 수라는 영역이죠. 전반적인 이 수라는 영역, 그다음에 이제 요는 한데, 수라는 영역에서 존재한다는 걸 이제 제일 베이직으로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게 바탕은 수거든요. 수라는 건 항상 여기서는 가장 아래에 있으려고 하고, 그냥 단지 올라가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자체가 수라는 원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수는 주변에서 내려가는 그 성향을 가지는 그 구조가 많이 가지게 되면, 개수도 수기 때문에 확산하는 거나 위로 올라가는 거는 하지 못하죠. 원래 수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자기의 목적은 화로 가는 그 동작을 하려는 게 일단 목적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화로 가는 게 잘 되면 아래에 있지 않으려고 늘 올라가려 하겠고, 그렇지 않고 조금만 여건이 안 돼 버리면 늘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그죠? 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도 위에도 원래 화인 거지. 이 화라는 것은 늘 확산하고 퍼지는 게 화니까 그 상태에서 계속 퍼져 있으려 하는 게 화인데, 그러면 이제 얘들이 여건이 되어야 일로 내려가는 동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려가는 동작이 안 되면 이제 늘 위에 떠가지고 있는 상태로만 있게 되는 거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개수가 위로 가려는 동작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으로 이제 간목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개수가 예를 들어서 갑이 있는 거하고 을이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을은 훨씬 개수의 모양이 어떻게 됐냐 하면 좀 더 많이 확산된 상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요 매의 목적은 일로 가서 이렇게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수 뭉텅거리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소리잖아요. 그럼 확산이 안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확산의 상태가 갑하고 을 중에 어느 게 확산이 다 됐나, 더 많이 됐나 하면 을이 훨씬 많이 됐겠지. 그러니까 을이 그 확산의 모양을 더 많이, 개수의 확산을 더 많이 도우기는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 대신에 개수라는 것은 원래 그 수 성질은 더 많이 잃겠죠. 그죠? 수라는 그 아래에 있으려는 성향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럼 갑하고 같이 있다면 개수는 훨씬 더 수의 성질은 좀 더 보존이 되는 상태일 거고, 이제 그런 격차 차이가 이제 요 두 개에서 목에 똑같은 목이라 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을목은 원래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화 쪽으로 좀 더 가깝게 가서 수를 좀 더 분산시키는 작용이 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의 분산 형태가 을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 가지로 비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이라는 성장, 간목이라는 게 위로 오르는 그 성향이 이제 갈라지는 성향으로 이렇게 쪼개지는 게 이제 을이 되는 거죠. 그죠? 가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산되는 단계가 극점에 이르르면 결국은 이제 병으로 돼서 최고 이제 많이 확산된 상태가 병이 돼버린 거죠. 개수는 병을 보게 되면 결국은 병화의 그 동작에 이제 같은 모양으로서 이제 확장된 상태로 이 개수가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자연에서 보면 그냥 물이 증발된 거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증발됐으니까 우리 요 공기에도 지금 개수가 가득하겠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 제습기 돌리면 물 많이 나오거든요. 예, 에어컨 돌려도 물 많이 나오고, 이게 다 공중에 물이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그 개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올라갈수록 병화가 점차 확산되는 동작을 줄여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그죠? 왜냐 개수가 이제 점차 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요거를 앞전에 이제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거를 개별적인 뭐 수, 목, 하, 금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말고 수라는 그 동작 자체로만 이해를 한다고 하면, 수가 모양을 각각 다르게 했을 때 수가 결국은 병화처럼 한 거다 이래 봐도 되거든. 한 가지로 봐도 돼요. 사실 그게 더 어째 보면 더 맞을 수도, 더 근접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개수가 완전히 확산된 상태가 병화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수나 화가 다 같은 거라는 하나의 그 이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개념으로 가면 이제 뭐 이해하기 쉽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오행적 관계로서 구조된 거로서 이해하고 관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병화는 병화고 개수는 개수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니까 그렇게 해야 또 이해가 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럼 개수가 병을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될 때는 이제 개수가 이까지 쫙 가가지고 이렇게 딱 만나게 되면 병화라는 것은 그 당연히 이제 병화가 확산하려는 이 동작이 수를 만난 거잖아요, 그죠? 확 퍼져 있던 무한대로 퍼져가는 것들인데 개수를 만났으니까 그 무한대로 퍼져가는 작용이 수와 이제 결합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뜻하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음과 양이 만난 택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병화는 원래 자기가 가지는 무조건 확산하는 것을 개수라는 것의 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뭐 보통은 음이 유도하는 대로 양은 변화하거든요. 그 기세를 누그러뜨리거든. 음양이 원래 그렇잖아요. 양이라는 것은 음의 작용에 의해서 기세를 누그러뜨려서 다른 작용을 하게 이제 그 작용을 하는 거니까 개수가 병화를 만났을 때는 작용력을 갖다 병화의 그 확 확산되는 기세를 줄이거든. 이제 그 작용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걸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변화하게 되는. 그러니까 병은 끊임없이 확산하려는 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느냐 하면 목이라는 이 성향을 갑이나 을의 성향을 그 올라오고 퍼져나가려는 성향을 극점으로 끌당기는 작용도 하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목이라는 것을 이쪽으로 감으로 해서 수를 당겨서 어떤 거 수를 쪼개서 왔던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목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 수를 당겨가 수들이 결국 이까지 와가 다 퍼져나간다는 거는 얘들이 수가 없어진다는 소리와 같거든. 그러니까 목들의 이때부터는 전부 다 목들이 성향이 싹 없어지기 시작하는 게 목들이 화를 보면서 싹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수라는 것이 그 이 수의 요 모여 있던 상태가 없어진 거하고 같은 거지. 그죠? 수가 모여 있는 상태가 없어졌기 때문에 화가 된 거니까. 그러려면 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면서는 점차 목이라는 게 없어져야 이제 이쪽으로 가면서 금이 싹 이루어지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걸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때 이 정화라는 게 이제 화라는 이 중심 자리에서 이제 그 확산의 동작을 했던 병을 이어받아서 정화가 그 열성을 이제 그러니까 고작용할 때는 뭐 때문에 했냐면 요 얘 때문이에요, 사실. 얘가 결국 올라와 가지고 병화한테 영향을 줬으니까 병화가 자기가 확산을 멈추고 움츠러들면서 한 작용이 정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그 작용을 이렇게 쭉 움츠러들면서 이렇게 움츠러드니까 확산이라는 것들이 예를 들면 아직 단순한 그거는 뭐 빛이 모여서 이제 열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쉽지, 그죠? 일단 그렇게 해도 되거든. 빛이 확 뜨거운 기운들이 막 산란하다가 가들이 모이니까 뜨거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작용한 게 정화가 되기 때문에 정은 늘상 그 기운이 뜨겁고 그 뜨거움을 기본적으로 열성을 가지는 게 어쨌든 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왔던 이 목을 점차 없애면서 이 정이 이제 그 작용을 하게 돼요. 목성을 전부 다 없애거든요. 여기서 다 태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화는 목들이 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지를 않아요. 서서히 목을 말려버리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나뭇가지가 바닥바닥 타듯이 마른단 말이죠, 그죠? 요도 개수도 똑같아요. 개수도 보면 여기서 금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목으로 가기 위해서 금의 그 딱딱하고 그 야문 그 성향을 전부 다 이제 개수가 없애야 목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얘든 금이라는 존재를 늘상 이제 변형을 해야만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정은 목을 늘상 없애야
금으로 가는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화의 음체들은 항상 상대 쪽을 정복해 하려고 하는 그런 진행을 한다 했으니까 여기 있는 수는 화로 갈라 하고 여기 있는 정화는 일로 갈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수를 지배하려고 하는 동작을 하게 돼. 이제 여기 이제 임수까지 도달하면 자기의 그 기세를 갖다 끌고 이까지 갈라 하겠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정이 맡은 어떤 의무가 되는 거지. 예, 그러려 하면 이쪽으로 갈라 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올라오려는 성향이 목이 있으면 내려가지를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목의 성향을 다 태우려고 하는 거예요. 목을 사거리 태워야 위로 오르는 성향을 줄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태워버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향이 생기는데 그것이 금이 되겠죠. 네. 그럼 정화나 기수는 네. 그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가려면 정화는 목을 태우고 기수는 금을 그렇죠, 없애야 그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성향을 없애야 위로 가니까. 예. 그러면 그 뭐지? 자꾸 육친 생각해서 그러면 정화는 인성을 버려야. 그렇죠, 그죠, 그죠. 인성으로 태워야. 그렇지, 이렇게 그죠. 그렇죠. 개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인성을 그때 왜 그렇죠. 선생님 뭐 설마실 때 인성을 귀찮아한다 이런 얘기. 활용을 그 인성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자 우리가 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인성을 버린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인성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정화는 목이 많아가지고 사주에 만약에 목이 많다. 그러면 막 태워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힘들게 하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이제 그래 이게 수는 금이 많으면 힘들죠. 나는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죠. 금이 나를 땡긴다. 그렇죠. 그래서 힘들다. 그렇죠. 내가 나아가는 방향에 작용력에 그 제동을 거는 거하고 같겠죠. 그래서 정화는 목이 너무 많은 것은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거에서 늘상 짐이 되겠죠. 개수도 금이 많으면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서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개수들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성이 작용해서 정화나 개수가 그 작용하는 그 작용력에서는 제일 이제 우선되는 거는 인성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나아가는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어떤 식으로 자기가 가겠다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작용력을 방해하지 않아야 되는 그게 억수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화가 목이 완전 펄펄 살아 있다. 아주 음양이 두 개가 완전히 갖춰져 있고 갑을 두 개가 있거나 뭐 밑에도 막 삼합을자가 목을 막 짠다거나 이렇게 하면 정화는 끊임없이 그 인성의 그 굴레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게 되겠죠, 그죠? 개수도 마찬가지로 금이라는 것 경금 신금이 다 나오거나 지지에도 회국을 해가 금을 자꾸 짰다 이러면 그를 벗어나려고 하는 동작을 하더라도 벗어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 다음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게 이제 구조를 보면서 그걸 파악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이제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 룰은 대략 그렇게 정해놔 놓고 이제 사주를 보면서 자꾸 나중에는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는 목이 좀 많다, 목이 좀 적다, 금이 많다, 적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서 해야 되죠.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좀 더 이제 하나하나를 쪼개가 막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머리를 막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목이 아예 없으면 정화가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태워야 되는 그렇게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화는 그래서 항상 필요한 게 그 화가
병화가 확산된 상태에서 모아져 가지고 얼마나 화들이 많이 모여서 그 열성을 가지는가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럼 쉽게 자기가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러면 그러니까. 정화는 그화 기운이 많아야 그렇죠, 되니까 그죠. 화가 약하면 뭐 예를 들면 내 근이 확실하고 이렇게 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신강해야 된다든지. 약간 신강해야 되든지 그 자체에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가 있어서 열성을 좀 낼 수 있는 그 존재로 봐야 자기가 목을 태우든지 활용할 수도 있고. 목 아무리 숲이 우거져도 열이 강하면 목이 타잖아, 그죠?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이제 그 정화가 이제 금을 어느 정도 대동하면서 목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조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1번은 정화는 열이 강해야 되고, 그죠? 열성이 강해야 돼.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지 모든 거를 뭐 자기가 변화시켜서 금으로 갈 수 있는 그 금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개수도 어느 정도 근이 있고 어느 정도 자기가 근데 개수는 조금 다른 거는 얘는 모여서 내려가는 것보다 확산해서 가는 존재가 더 되죠. 정화는 화기가 흩어진 것을 모아서 가는 거고 개수는 모여 있는 것에서 흩어져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개수는 무조건 신강할 필요는 없어요. 원래 자체가 확산하면서 쪼개지는 것이 확산의 그 의미이기 때문에 개수는 굳이 자기가 막 많은 양의 그 수가 엄청 많아야 된다는 게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모여서 자꾸 아래로 가려고 하는 그게 생기지 위로 확산하려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수들은 이게 주변에 사람이나 수라는 이 관계들이 여러 급으로 엮여져 있으면 자기 의도대로 살아가는 방식을 잘 취하지 못해요. 수가 많으면.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또 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이끌림에 훨씬 더 이끌려가는 모양으로 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개수들은 좀 어찌 보면 약간 신약한 듯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뭐 목이 있다거나 내가 가려고 하는 그 화가 있다거나 내가 가는 게 오히려 굉장히 편하게 사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아래에서 위로 가려는 것 때문에. 근데 너무 또 수량이 부족해 버리면 휘둘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연건에 휘둘려 버린다고. 화가 많다거나 막 이러면 막 개수가 막 그 화가 많거나 막 이런 거에 휘둘려 가지고 막 확 흩어져가만 살겠죠. 그런 약간의 좀 조절력은 이제 봐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룰은 이제 그렇게 정해 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화의 성향은 모든 걸 태우고 성장하는 걸 다 없애고 위로 올라오는 걸 없애는 거죠. 다 없애면서 자기가 열성을 확 이렇게 가져가려는 모양이 되고 병은 어쨌든 간에 아래에 있는 걸 위로 끌어당기려는 습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숨어 있는 거나 감춰져 있는 것을 잘 못 봐요. 병화들은. 그래서 수그리고 있는 것, 낮아져 있는 것을 잘 못 본다고. 그러니까 항상 끄집어 당기려고 하는 거죠. 그죠? 끄집어 자. 그거 자체는 용납이 안 된다. 그렇죠. 못 본다는 얘기가 그렇죠. 보인다는 얘기 처음에 생각했는데 잘 못 보게 돼요. 그걸 용납 못 하는 거라. 무조건 다 끌어올리려고 하는. 예. 그래서 아래에 있는 위에 있는 거는 신경을 덜 쓰는데 위쪽에 있는 거는 별로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닌 이미 다 올라왔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병화는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제일 높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낮게 보여요. 문제가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거는 항상 내보다 아래에 있다 생각하거든. 그게 좀 문제기는 해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상대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게 못되고 잘되고 못되고의 그런 구분을 병화들은 항상 관찰하려고 하는 거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얘가 높냐 낮냐에 대한 그 구분을 하려 하겠죠. 내가 제일 위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전반적인 모든 거는 다 내보다 낮은 거예요. 낮지만 아주 낮게 숨어져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지. 저 밑에 처박혀 있으면 못 본다고. 그래서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 사람 관계에서 잘못하면 원래 밑에 있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억지로 끄집어내므로 해가지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눈치 없는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도 하는 거죠, 병화는. 예, 그럼 이제 그래 하면 막 너무 이제 사람이 오지랖을 뜬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좀 눈치 없이 행동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병화의 특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숨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위로 올리려 하는 동작이, 개수를 위로 올리려 하는 동작이 병화가 되고, 정화는 그런 거 없어요. 정화는 뭐 땡기고 이런 거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이제 뭐냐면 이제 가려고 하는 동작이, 아래로 가려고 하는 것 동작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아래로 가려는 동작에서 여기서 있던 목들 위로 올라가려는 이 성장의 모양을 전부 다 정화가 이제 정리하고 다 없애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화기들을 이제 모아서 어느 정도 열성을 내면서 해야 뭐가 되느냐 하면 열로서 이제 금이라 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화들은 열성이 적으면 소심하고 열성이 강하면 대범하고 이래요. 성격이 약간은 이중적인 성향이 많이 잘 드러나요. 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화로 태어난 사람들은 열이 얼마나 강하냐 이걸 가지고서 그 사람의 성격을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만 강하면 어떤 것이든지 다 태울라 해요, 정화들은. 쇠도 태우고 수도 태우거든요. 수도 태우잖아요. 수도 정발시켜 보거든. 물 팍팍팍팍 끓여가 다 없애뿐다니까. 그 다음에 목은 확 태아프고, 제일 안 태아지는 게 이제 뭐가 안 태아지나. 토는 절대 안 타거든. 그래서 이제 요때 토를 가지고, 정화가 토를 가지고 금을 만들어요. 물론 토들은 요 자리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변화하는 자리마다 다 들어 있습니다. 토라는 것은 목을 만들 때 목의 모양으로 변형했고, 금을 만들 때 금의 모양으로 변화했고, 이렇게 다 있거든요. 목을 화로 돌려내는데도 토가 다 관여가 됐어요. 무토가 관여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토가 관여하면서 물질화된 것을 기운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토가 한 거거든요. 그거를 다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했으니까 이제 정화가 경금을 이루어낼 때 토를 가지고 열을 진정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는 토가 많으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생각해서 화가 확 열을 내는데 토가 많아. 그러면 토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열이. 토가 너무 많으면 제재를 받는 거니까 정화가. 그렇죠. 원하는 대로 그렇죠. 못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죠. 정화가 토가 많게 되면 정화의 열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나무 모래 뿌리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죠? 흙으로 확 덮어부는 거 똑같죠. 그래서 열이라는 것도 토가 어느 정도는 적절해야지 그 토가 열을 머금어서 모양을 다듬어 가죠, 그죠? 근데 열이 적고 토가 많으면 금방 화는 없어져 버리거든요. 토는 뜨겁지도 않아. 토 안 뜨거워. 많이 먹으면 뭐 그냥 토야. 근데 열이 굉장히 강하면 토가 벌겋게 되기도 하고 모양을 딱딱하게 모양을 이제 갖추기 시작하죠. 맞지? 그래서 우리 그게 도자기잖아. 도자기. 열 엄청 세게 해야 얘가 딱딱해지잖아. 하고 열 약하면 으스러지 버린단 말이야, 토가. 딱딱 안 해지거든요. 그 딱딱해지는 게 얘예요. 그죠? 그러니까 화에서 정화가 이쪽으로 갈 때 열을 많이 내줘야지
야가 된다는 소리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화토가 열을 많이 가지고서 이루어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뜨겁다고. 이거는 안에가 뜨겁다고. 엄청나게 화토를 많이 먹어본 상태로 된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가 오면서 수가 살짝 이제 나타나면서 얘를 끝에를 싹 식한 거라. 가쪽을. 안에 열이. 안에 열 꽉 차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경금은 안은 아직 불안정하고, 끝에만 딱딱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안은 무르고 열로서 확산되기 때문에 형태를 못 갖추고 끝은 형태를 갖추어진 것처럼 한 것이 경금이다. 예. 그러니까 경금의 성향이나 이런 것, 경금으로 태어나면 성향이 안의 마음과 끝으로 드러난 마음이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안에는 뭐 한없이 연약하고 부드러운데 끝은 강계하게 보이잖아. 강건하게 보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성향이나 성정도 경금으로 태어나면 끝으로 드러난 것은 무뚝뚝하게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재미가 없고 무뚝뚝하게 이렇게.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이 속은 여리고 마음도 여리고 사람이 억수로 부드러워 순둥순둥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그죠? 그래서 외유내강 그 반대네. 그죠, 이제 반대죠. 그래서 경금들은 보기에는 억수로 강하게 보이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어리숙한 사람 많다, 경금들. 어리숙해. 그게 이제 경금 특성이 되는 게 바로. 알아요 그거를? 자기 잘 모르지.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모른다. 누구든지 그냥 다. 강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막. 주변 사람이 그렇게 느낀다는. 예. 그리고 주변이 자꾸 그렇게 보이니까 자기도 어련히 막 그런 생각하면서 살지. 그게 대해 생각 안 하지, 사람은. 그죠? 아니, 자기가 어떻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안 하거든.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지, 그죠? 모르거든. 예, 그게 이제 경금이 되고, 이게 화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정화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화를 가지고 그 금을 이루어내는 그러니까 화를 가지고 금을 이루어내는 동작을 해야지 뭘 할 수 있냐 먼저 아까 이야기 수로 갈 수가 있거든. 이 관계가 없으면 수로 못 가기 때문에 이제 정화는 무조건 금으로서 이루어지려고 금을 이루려고 하는 그 동작을 하게 되죠. 그죠? 거기에는 반드시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토가 이제 그 작용인데 토가 엄청나게 화기를 견디면서 열을 확 계속 흡수하면서 견뎌내주고 작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화일간이 토로 가지고 토로 하면 식상, 재성으로 금으로 가면 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화일간들이 식신생재 이렇게 하는 과정에 그 식상이 토니까 재를 보고 한 다음은 정화가 그 식상의 행위가 어떻겠냐.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그 토에다 넣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죠? 그러면 어떤 노력이나 그 작용에서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열심히 희생하면서 열심히 해야만이 토생금으로 가겠지, 그죠? 금의 모양이 크게 만들어지겠지. 금의 모양이 크다는 것은 결국은 화의 열기가 엄청나야 되고 토가 달구어져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무조건 식상이 많다고 강하다, 토만 많다고 해서 정화들이 무조건 토만 많다고, 그러니까 식상이 많다고만 해서 돈을 잘 버는 게 아니겠죠. 내가 강해야 돼. 신강하고 그 토를 견딜 수, 이 열기를 견딜 수 있는 토가 필요하고, 그죠? 그렇죠. 돈이 많이 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식상은 사주에 토가 많아, 정화가. 그래서 뭐 재주도 있고 마야 일을 열심히 하는데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겠지. 금이 약하거나 이러면 열심히는 하는데 인생을 열심히 살긴 하는데 돈이 안 되네.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은 왜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능력 발휘해 가지고 사는데
그건 정화일관들이 토가 얼마나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러고 열이 얼마나 있는가. 열이 엄청 강해야지 검을 이루어내는 그 모양을 결국 열로서 만드는 거니까, 그죠? 수도 똑같거든요. 따지고 보면 수도 목의 그 양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정화는 여기서 이제 재성이라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라. 요거는 상관이지, 그죠? 이제 좀 다르게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개수가 수가 어느 정도 많으면 목의 크기가 커지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토가 관여를 한단 말이죠. 요도. 왜냐하면 목의 모양을 만드는 거는 토가 만들거든. 토가 없으면 이파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 성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줄기가 되고 하는 성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가 토를 딛고 수가 토와 섞여서 목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토가 억수로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요거하고 다르거든. 왜냐하면 요 상태에서는 수가 그냥 토에 흡수가 되어져 있어서 그 토들이 수를 밀어 올려주는 이 동작을 하면서 끌어주는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자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를 얼마나 당겨서 위로 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수도 어느 정도의 토성이 필요하기는 하단 말이죠. 근데 토가 너무 많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목을 일으키는 거에서 오히려 수들이 잘 못 올라가는 성향이 생겨요. 그죠? 토에 항상 머물러만 있으려 하는 성향이 생기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의 그 양은 수의 양과 이제 연결되기는 하거든요. 목이 얼마나 잘 올라오느냐 이런 건데 이제 그런데 정화하고는 그 차원이 이제 다른 거지. 이 정화는 자체가 토와 섞여서 금을 이루는 것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개수하고는 조금은 이제 차별. 그래서 여기서는 토의 작용은 이제 축토가 맡아서 하고 저기는 이제 미토가 맡아서 계절적으로는 이제 축월이라는 것과 미월이라는 것들이 이제 금을 만들거나 목을 만드는 그 자리로서 작용을 하면서 기토가 그 사령하에서 이제 움직이게 돼요. 신은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하기 시작하느냐면 화기를 이제 그 금과 토를 분리해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섞였잖아. 여기는 화토가 섞였거든. 근데 이 금은 화토를 분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순수하게 이제 화를 걸러내는 작용을 신금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화를 걸러내지 않으면 화가 토와 계속 섞여서 가면 얘들이 정렬 안 되면서 순수하게 화가 수로 빠져나가는 이 정화, 왜냐하면 정화가 지금 토하고 여기서 섞여서 왔으니까 여기까지 가려 하면 토하고 섞여서 여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 그죠? 순수한 화만 가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난자가 있으면 정자가 한 마리 오래 들어가면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거는 아주 작고 순수해야 되거든. 그죠? 딱 DNA만 가지고 요 딱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주 작아야지 거기 갈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넓은데 일점이 가서 탁 어떤 영향을 미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에 함축이 돼 가지고 정보를 아주 중요한 정보를 탁 머금고 탁 가야 되겠죠. 근데 토를 갖다가 그 그늘이가 예를 들어서 정자가 오래돼서 있으면 막 날개도 달고 옷도 입고 이래가 막 엄청나게 자꾸 부풀려가 일로를 못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핵심만 탁 가야 되거든. 그러려면 화토를 모았던 상태에서 열을 따로 토화 쪽 나눠 가지고 완전히 순수한 화의 압축을 해줘서 완전 캡슐에다가 탁 넣어줘 버려야지 그 화들이 그죠 정렬된 완전 순수 그 자체 순도 100%에 가깝게 딱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예행기라. 그러니까 신금은 뭐 하느냐 하면 화가 좋으냐 나쁘냐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가 이게 순도가 몇 프로인가 이거를 정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금은 토하고 섞이기를 싫어하겠죠. 화가 토하고 막 짬뽕 돼가지고 애매하게 이 톤지 환지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성질이 어떠냐 신금들 맺고 끊고 달라 하고 자기 좋은 거 안 좋은 거를 탁탁탁 이렇게 구분하려 하고 그게 이제 화기 때문에 우리 육친관계는 관성이 되겠죠. 신금들은.
신금들은 화를 관성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화를 구분하거나 정렬하는 것에 대한 것은 신금들이 늘상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습성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화라는 거, 관성이라는 결국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남자도 되지만 여자 같으면 남자와 같으면 이제 뭐 관이니까 뭐 자식 이런 것도 되거나 그러면 뭐 직장이나 사회적인 모양이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신금들이 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내가 외부적인 거에서 내가 외부적 환경과에 맞닿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외부적 작용력이 일단 관이잖아요. 나를 그걸 하러 오니까. 그러니까 외부적 작용력인데 그런 거에서 모두 자기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신금들은 그 기준을 자기 기준을 늘상 가지면서 잣대를 자기 기준에 맞춰서 사회적으로 내한테 오는 작용은 무조건 그 판별을 하려고 하는 거라. 좋다 나쁘다 이거는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별을 신금이 계속 그거를 끊임없이 하려 하겠죠. 그렇죠? 피곤하겠죠. 내가 뭐 그래는 못 살겠는데 그렇게 하고 산단 말이야 이 신금이. 그러니까 자꾸 모든 게 까탈스럽고 모든 게 자기가 기준을 늘상 그 기준점을 주면서 잣대를 꺼줘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신금들이 이제 그렇게 모양을 갖추고 사는 거죠. 좀 예민해 보이는. 그렇죠. 엄청 예민하게 보이죠, 그죠? 그럼 이건 조금 뭐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토일관들, 무토나 막 기토일관들은 좀 신금하고 좀 안 맞을 수 있겠네요. 성격이 안 맞다 이런 느낌. 아니 근데는 안 해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토들은 무던무던하기 때문에 옆에 한번 까탈지기 봐야 별 의미 없는 거로 까탈지긴다 약간 이런 생각하고 말지 그걸 간섭하지는 않거든요. 토들은 절대 다른 거에 오행을 간섭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뒷조세로 해래 뭐 이라고 말지 저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막 자꾸 뭐 이래는 안 하지. 아예 신금의 입장에서. 신금의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토가 좋은 역할도 하거든요. 토가 예를 들어서 내가 화가 과하게 들어오거나 화가의 작용 못할 때는 토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지?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고 사물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들도 토가 다 기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 형태가 잘 안 만들어지거나 좀 이렇게 되면 또 토를 막 필요로 하기도 해요. 모든 오행은 다 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를 무조건 내치는 그거는 별로 없거든요. 이 식간들 그 나머지 요 중에 사행들 중에 토를 치르라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다 연간지으려 하거든요.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토들이 그런데 이제 토가 얼마나 많으냐, 자기가 사주 안에 자기가 토가 필요한 사주냐 없느냐 이에 따라서 좀 성향이 다르겠지. 그래서 이제 토들이 어쨌든 무던하게 이제 그렇게 가는 이유도 이제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금들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뭘 하냐면 이런 과일이나 열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거는 요 안에는 전부 다 화토가 다 모여가 있는 기지, 그지? 끝은 딱딱하고 안에는 우리가 단맛이 나거나 이래 그 열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단맛이 나거나 하고 그러니까 이 열이 빠져나가게 되면 얘가 쭈글쭈글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된 사과는 뭐 어떤 차이가 생겨서 이렇게 됐냐면 화토를 먹으면 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과일이나 열매는 화토를 어떻게 모아서 각각의 모양을 가졌느냐에 그게 모양이 되죠. 근데 경금과 신금은 여기서 이제 어떤 그 특성이 화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토를 모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모양새들이 굉장히 많아. 그 모양을 갖춘 종류가 굉장히 많아져. 개수가 많다. 개수가 많은 거야.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화들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가 있으니까 끝없이 퍼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 끝없이 퍼는 거를 한꺼번에 모으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요쪽에서는 요만큼 모으고 요만큼 그래 우리가 점심시간에 볕단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지, 그죠? 요만큼 여기는 요만큼 여기는 이래가 모아서 그 화의 종류를 개수를 늘려서 확 해놓고 그 종류들을 모아놓은 게 이 경금이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가지 하나에 열매 하나 이런 걸 극히 드물단 말이지, 그죠? 가지 하나에 열매 여러 개 그러니까 그 가지 하나에 꽃이 여러 개 폈어. 이거는 화갑이 여러 개 폈다는 겁니다.
화가, 그죠? 가지 하나에 꽃이 여러 개 확 펴고 그 자리에서 열매가 맺혀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화를 모아가 이루어낸 것이 금이야, 경금이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금으로 태어난 사람은 항상 뭐를 의식하느냐 하면 옆에 사람을 옆에 사람. 의식한다고. 사주에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개수가 많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네요. 예, 예. 나하고 같은 놈들이 쫙 있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나는 항상 그 비슷한 것끼리의 우열을 다투면서 살아야 되겠죠. 내가 좀 더 1등품이냐 2등품이냐 이런 관계로 살아야 되는 게 경금이나 신금 다 마찬가지인데 그건 거라. 신금 똑같이 열매니까 그 씨앗이니까. 얘가 이제 나오면 여기서 안에서 요 안에서도 이제 분열 요 이제 우리가 요렇게 하면 요 화토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얘들이 막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분리를 한단 말이야. 이제 화와 토를 분리를 하겠지. 그럼 화와 토를 막 분리하니까 요 안에서도 또 다시 화가 요만큼 있었다 하면 요 안에 전체 총량에서 이 열매 안에 예를 들어서 화가 요만큼 있었다, 토가 요만큼 있었다, 화가 요만큼 있었다 하면 이 화도 얘들이 뭘 하느냐 뭐 쪼개는 거라 막 이래 쪼갠다고. 쪼개서 더 작게 순수도를 가지면서 압축을 더 시키려 하면 한 덩어리로 씨앗을 탁 이렇게 압축하기가 안 되니까 요 안에서도 요만큼 만들고 요만큼 만들고 해가지고 다시 그 토를 빼내면서 얘들을 그 안에다가 탁 DNA를 만들어 가지고 탁 작용을 시키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이 과일안에 이제 이 씨가 되는 거겠죠. 그지? 그래서 사과를 하나 빼면 안에 씨가 여러 개 확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사과가 쭈글쭈글해지가 이렇게 되면 얘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씨 안으로 다 들어갔잖아. 씨는 또 까매지고 딱딱해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 요로 들어가면 토들은 전부 다 화하고 분리돼 가지고 토들은 밖으로 다 밀려 나와가 있고 그 안에 화를 넣은 거야.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씨가 이제 요 나오고 씨다 이렇게 하면 요를 뺑 감싸면서 엄청나게 여기 기토거든. 엄청나게 딱딱하게 하면서 요 안에 전부 다 화를 요래 딱 열어놓고는 순수하게 닦고, 그죠? 그렇게 하면. 그래, 요거 한 배물라면 얼마나 딱딱하게 돼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살이라든지 뭐, 다 마찬가지. 감시 같은 거, 요 감시야 못 먹잖아, 딱딱해가. 그런 동작으로 요를 쪼개가지고 화를 불련시켜 쪼개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하나의 그러니까 이제 요게 화가 쪼개져 다시 신금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화들은 이제 아주 작은 모양으로 아주 최소화하면서 이제 수까지 가겠죠, 그죠? 수까지 간다면. 그러면서 수까지 가가지고 임수까지 도달해가지고 임수에 이제 화가 이제 임수의 모양이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만 일단은 화에까지 가서 모양을 하면 이제 뭐냐면 그 안에 이까지 간다 하는 것은 그 뭐의 모양을 이제 서서히 떨궈내기 시작하느냐 하면 이 금의 모양을 떨궈내야 되겠죠, 그죠? 금을 요때부터는 이제 그 없애기 시작해야 되는 거지. 특히 화토가 막 섞여 있던 것에서는 작용은 이때는 없어져야 되기 시작하겠지, 그죠? 없어져야지 뭐가 되냐면 완전히 그 씨앗이 껍질에서 과육에서 분리가 되고 씨앗들이 전부 다 이제 한 군수로 모여가지고 이가 다 순수하게 딱 이렇게 땅으로 들어가는 땅으로 들어가는 이 동작을 이제 해야 되는 동작이 되기 때문에 금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경금이 있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화와 토가 섞여 가지고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 말이고 같은 거지. 그러니까 경금들은 이때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경금의 그 모양을 이제 마감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라. 없어져야지 이제 수가 되는 거지. 수가 된다. 목이 점차 없어져야지 화가 되고, 그죠? 근데 을목은 화를 이루어내고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신금도 수를 이루면서 이로 가기 때문에 그 존재는 아직까지 살아 있는 거라. 근데 경금은 요때는 없어져야만 이 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간목은 불이 많으면 죽고 경금은 수가 많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경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왜냐? 경금은 화토로 다 채워졌으니까 수가 그 화토를 다 어째 보면 분해시키는 거지, 그죠? 흩어나 버린단 말이야. 근데 경금은 화토를 모아가 이루어낸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화토를 모아가 있는 상태가 수가 오므로써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녹아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화토가 그 안에 확 풀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빠져나오면서 금들이 이제 서서히 모양을 변화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목으로 가려는 동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는 신금이 목으로 가려는 것으로, 신금이 목이 되는 단계로 여기서부터가 바뀌어 나가면서 열매를 이제 씨앗을 목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제 여야가 해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여기에 수호가 있는 상황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그 열기를 모았던 작은 거를 그 수에서 이제 거꾸로 이제 작용을 시켜서 화를 점차 끄집어낼 준비를 잘 하게 되는 거지. 예. 화를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딱딱하게 사이어져 있는 토를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가 끊임없이 여기서 계속 이 딱딱한 토를 풀어내면서 구멍을 내기 시작하는 거지. 예, 그러면 이 아들이 화가 엄청난 압력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라는 것이 퍼져나가는 원래 그 성향, 밖으로 나가려는 성향이 화니까 그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수와 만나기 때문에 수는 여기서 이렇게 자꾸 이제 들어가려 하고 이렇게 하려고, 화는 밖으로서 나가려고 이 동작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지? 이렇게 하니까 수들이 와서 어느 지점에 구멍을 뽕 뚫으면 여기 있던 화들이 폭발을 하면서 한쪽으로 팍 튀어나가겠죠. 그게 간목이라. 그게 이제 사기 나는 것 같은 거죠. 이렇게, 그죠? 그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이 수작용 때문에. 수작용 중에서도 이제 이 개수가 그거를 맡아가 하는 거지. 개수가 계속 이 깐죽거리면서 요거를 녹아가지고 어느 구멍을 뽕 낸단 말이지. 그래가 그 안에 화 들어 있는 거 알거든, 개수들은 씨앗에. 요또 화 들어 있대. 요 알기 때문에 요 있는 화를 꺼내기 위해서 개수들이 계속 거기다 구멍을 뚫고 있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 압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신금이 안에 들어있던 화들이 갑자기 토를 뚫고 팍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 신금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씨앗과 같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다음에 요 기운들이 내려와 가지고는 임수가 되는 거는, 임수가 이제 이 씨앗들을 전부 다 하나로 모두 집합시킨 상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 화들이 모인 상태의 최종점이 임수하고 같은 모양이 이제 거꾸로 되는 거지. 수가 퍼져나간 게 화라였다면 화가 모인 게 임수가 되는 거지, 그죠? 한 가지의 이론으로만 본다 하면. 그런데 일단은 임수라는 존재는 화를 전반적으로 다 끌어당겨 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하려고 하는 동작을 하는 거다. 우리는 이제 일단 그렇게 본다 하면 결국은 신금을 통해서 화가 이까지 오게 되는, 최종적으로 오게 되는 그 작용을 신금이 한 거죠. 신금이 그 작용을 해서 임수로 오게 한 거지, 그죠? 그래서 신금이라는 거하고 임수가 붙게 되면 화들이 대략 꼼짝 못 하겠지. 화들이 꼼짝 못 해. 화들이 다 수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그 작용을 하게 되니까 임수는 일단은 화가 있으면 화를 당겨서 안으로 넣어버리려는 습성이 생겨요, 임수들아. 이제 그러니까 임수들은 화를 갖다가 당겨가 안으로 넣는다는 거니까 화는 재거든, 육친으로 하면. 그래서 임수들은 재를 자기가 안으로 넣어서 보관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제가 잘 밖으로 안 나가겠네. 이제 그러니까 한번 넣어버리면 돈을 갖다가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지, 안으로. 근데 만약에 화가 밖으로 나와 있는 사주다 이러면 좀 넣으려고 막. 넣으려고 자기가 그걸 자기 걸 하려고 넣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 사람이 되겠지. 안에 넣어져 있으면 편안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안심한 상태다. 화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 부자 억수로 많거든요. 화가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건 자기가 그냥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리 일지 밑에 지장간에 화가 그래 보통 임술 일주들이 그래서 이제 부자가 많은 이유도 돈에 대해서 임술, 화고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임수가 원래 그 수를 당겨서 보관하려고 하는 화를 당겨서 보관하려고 하는 그 본능 때문에 그래요. 그 본성 때문에 화를 넣어가지고 안으로 탁 보관하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병이 이렇게 나와버린다면 이 병화는 예를 들어서 화를 수를 수 안에 들어가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추워도 안 들어갈 거야 나는 이거 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임수기관에서는 병이 흩어지기가 쉽겠죠, 그죠? 자기가 안으로 못 넣으면. 그러면 이거는 돈은 항상 주변에 있고 또 뭐 내 눈에도 돈이 잘 보이고 온전히 돈같이 보이는데 그거를 내가 내 것으로 해 나가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겠지,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이 임수라고. 임수는 어쨌든 화를 당겨서 올라오는 이 습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목적을 이룬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임수가 안으로 당기려 하는 화를 안으로 당기려 하는 이 습성으로 자기 모양을 이제 만들어 갔는데 반대로 내가 목이 있어 가지고 목생화로 하려 한다. 목생화로 하려 한다는 것은 임수한테 자기 길이 맞아 얘? 아니다 말이야. 자기 길이 아니다고 이거는. 내가 이걸 다 땡기고 올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일로 가야 되는 입장은 아니다 말이야. 그죠? 그러면 만약에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면 임수가 식신생년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 목생화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화로 갈 때 어떻게 임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임수가 어떻게 살겠 가능성이 많겠어요? 나무 휘둘리는 거예요? 엄청난 식상 활동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노력을 하고. 그렇지. 엄청 노력하거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일이나 노력을 해야만 목생화가 된다 소리겠지. 원래 내가 수생목 이렇게 가는 사람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능력 밖에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도 하는 거지. 임수들이 목을 쓴다는 건, 목생화로 간다는 건. 그러면 임수는 원래 관인의 그렇죠, 그죠. 이쪽으로서 이렇게 오는 거는 좋아해요. 관인은 그냥 무난하고 행복하게. 대략. 스타일에 맞게 살아가는. 식재라는 거는 상재는 재를 먼저 추구해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떤 그 상황이나 여건이 되어야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은 내가 쟁취하는 모양에서는 엄청나게 특별한 작용을 해야만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임수들이 목생화 이런 식으로 해가 사주가 간 사람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이게 능력 있다고 표현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가 돈을 만드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능력자가 억수로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입장에서 편하게 돈을 버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특별한 능력을 부리면서 돈을 번다는 건데 그렇게 사는 거겠죠, 그죠? 임수들이 그래 갖는 거. 그래 제일 좋은 거는 임수들은 금을 땡겨와 가지고 화를 갖다 자기 안에 땡겨오는 게 최고 좋은 거야. 그럼 그 안에 다 화 다 들어있거든. 남한테 뺏길 염려도 없어. 그냥 딱 처박아 놓고 내가 딱 품고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화가 여기 오면서 임수한테 어떤 작용을 하냐면 씨앗이 내려오고 화를 얘들이 요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안에서 임수를 분열시키기 시작하겠죠. 점차 이제 거기서 서서히 금들이 이제 변화하면서 화들 갖다가 화하고 그래서 정자 난자가 똑같은 거라. 임수는 난자고 정화는 정자와 같은 거지. 그래서 정이합이 있고 그래서 그게 음란지합이야. 그래서 정이합을 하게 되면 목기라는 게 새로 이렇게 확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형성시키는 작용에 음과 양의 그 짝이 정과 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기로 빠져나가게 하죠. 그 작용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수는 늘상 아래로 가려고 성향이 엄청나게 음적인 상태로 뭘 감추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것에서 이렇게 착 드러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분석하고 파악하고 어떤 거에 대한 그 작용력을 안으로 넣어서 뭔가 해결하려고 이런 작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음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좀 암대다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성향이 많고 자기 속을 잘 안 드러내 보이고 가장 어떤 까맣잖아 원래 수가 그죠? 까마니까 자기 자신을 항상 안으로 넣어서 뭔가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임수하고 이렇게 사귀다 보면 임수가 너무 꼬롬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도 많아요. 임수들 너무 꼬롬하네, 꼬롬하다 걸로 하여튼 그런 좀 그렇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금 엄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자기 위주, 자기 편의성 위주로 좀 가려는 성향도 임수들이 좀 많아요. 병화는 아무래도 흩어져 있는 것에 숨어 있는 것을 내가 끄집어내면서 오라고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꼼수를 부리기는 어렵잖아. 이미 내 존재는 이쪽에서 보나 저쪽에서 보나 다 알아. 다 쳐다보면 좀 있네. 이래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숨지도 못해. 그죠? 마음을 감추지도 못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털털하게 그래 살아야 된단 말이지. 있는 건데. 근데 임수는 그게 아니거든. 임수는 안으로 들어가 어쨌든 자기를 감추려고 하면서 아래로 가려는 성향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까이 하는 유대감이 임수는 만약에 아주 긴밀한 유대감을 가지게 되면 아주 긴밀하게 그런 유대감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병화는 긴밀한 그러니까 유대감을 가지기는 굉장히 수월해요. 병화들은 사람 관계나 이런 게 관계성을 쉽게 잘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아주 긴밀한 관계로 가지기는 오히려 병화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접근이 잘 안 되거든. 너무 높이 떠 있어가. 너무 높이 떠 있어가 완전히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내기는 병화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 모양의 장단점은 있죠. 어쨌든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면서 이제 토가 이제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거에서 토 이야기는 좀 쉬다 갑시다.